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카구야 공주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에서 전해오는 아름다운 공주님의 이야기랍니다. 아주 먼 옛날 일본의 어느 숲속 마을에 오붓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나무 숲에 가서 곧고 단단한 대나무를 베어오면 할머니가 그 대나무로 튼튼하고 멋진 바구니를 만드셨죠. 임자, 내 다녀오리다. 조심하세요.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오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향했어요. 보자, 보자. 어느 대나무가 좋으려나. 할아버지가 좋은 대나무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였어요. 저 멀리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응? 반딧불이라도 붙은 건가? 할아버지는 보석처럼 빛나는 대나무 앞으로 갔지요. 오호, 하늘에 닿을 만큼 쭉 뻗은키하며 어디 하나 울퉁불퉁 모난 것도 없고 옳지 딱이구먼. 게다가 오묘하게 빛나기까지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대나무는 없을 것이야. 할아버지는 슬근슬근 톱질을 시작했어요. 읽고 대나무가 똑 부러졌지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부러진 대나무 속에 손가락만한 크기의 여자아이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던 게로구나. 이렇게 작고 예쁠 수가. 자식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할머니도 아기를 보고 무척 예뻐했어요. 하늘이 점지해 주신 아기인가 봐요. 노부부는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지요. 아기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울고 웃으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여보, 우리 애가 특별한가 봐요. 벌써 저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렇구려. 나이 든 우릴 생각해선지 쑥쑥 자라는구먼. 마치 대나무처럼 말이야. 허허허. 맞아요. 아기는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 며칠 만에 어린이만큼 컸지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지만 노부부에겐 그저 귀여운 딸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나무 숲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대나무를 찾으면 좋으련만. 바로 그때 지난번과 똑같이 반짝이는 대나무를 발견했지요. 이번엔 아들이 들어있으려나? 할아버지는 서둘러 슬근슬근 대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와르르르 대나무가 부러진 순간 금 알갱이들이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금? 금이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산속 여기저기에 감사 인사를 하고 얼른 금을 챙겨 집으로 달려갔어요. 한순간에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숲을 떠나 도시에서 살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여유롭고 푸르른 숲속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아버지, 전 도시보다 이곳이 훨씬 더 좋아요. 얘야,
지금은 떠나는 게 아쉬워 그렇겠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도시에서 지내다 보면 여긴 생각조차 안 날 거란다. 할머니도 아이를 위해서는 도시로 떠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결국 세 식구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숲속을 떠났답니다. 세 식구는 대나무 속 금 덕분에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게 되었어요. 노부부는 풍족한 이곳이 참 마음에 들었지요. 반면 아이는 날이 갈수록 숲속 집이 그리워졌어요. 흙과 나무가 그리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한편 할아버지는 이제 어여쁜 소녀가 된 아이를 보며 생각했지요. 우리 아이의 미모에 걸맞는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어야겠어. 노부부는 곧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어르신을 불렀어요. 우리 딸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하지만 아직 이름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아이에게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좋습니다. 우선 만나보고 근사한 이름을 지어. 아니, 정녕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단 말인가? 어르신은 아이를 보자마자 미모에 반해 눈을 떼지 못했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외모군요. 대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했지요. 아, 그래요. 카구야 공주가 좋겠군요. 대나무 공주라는 뜻이랍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카구야 공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카구야 공주를 불러 말씀했지요. 너를 위해 훌륭한 집안의 자식들로 신랑감 후보를 정했으니 한번 골라보렴. 저는 그 누구와도 혼인하고 싶지 않아요. 두 분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귀여운 우리 딸, 나도 같은 마음이란다. 하지만 우릴 보렴. 이제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이가 되지 않았니? 하루빨리 네가 아름답게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카구야 공주는 할아버지 말씀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는 신랑감 후보가 된 5 사내들을 불렀어요. 모두 아름다운 카구야 공주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구애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혼례를 올릴 생각이 없었던 카구야 공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5분 중 세상의 보물을 가져오신 분과 혼례를 치르겠어요. 카구야 공주가 이야기한 세상의 보물은 부처님의 바리떼, 옥으로 만들어진 가지, 불쥐의 털로 만든 옷, 용의 목에 달린 구슬, 제비가 낳은 조개. 이렇게 5가지의 전설 속 보물이었어요.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보물들을 찾으러 떠났어요. 공주, 내가 가장 먼저 찾아올 테니 기다리시오. 무슨 소리, 분명 내 아내가 될 것이오. 시간은 흘러 수개월이 지나자 하나둘 보물을 들고 카구야 공주를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바리떼는 그냥 평범한 그릇이었고 옷가지 또한 사람이 만든 가짜, 용의 구슬도 그저 반짝이는 보석이었으며 불쥐의 옷은 활활 타는 모조품이었어요. 제비의 조개도 마찬가지였지요. 모두 가짜군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만날 순 없죠. 공주,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그렇게 카구야 공주는 모두를 거절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본 노부부도 공주의 결혼을 포기했지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한 일인데 말이다.
감사해요, 부모님. 저는 지금처럼 오손도손 지내는 게 참 행복해요. 어느 밤, 할아버지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조심 소리를 따라가 보자 카구야 공주가 달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었어요. 카구야 공주야, 무슨 걱정이 있는 게냐? 아버지, 이제는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사실 저는 달나라 공주랍니다. 8월 중순 커다란 보름달이 뜨면 달나라로 떠나야 해요. 두 분의 딸로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제발 떠나지 말아다오. 귀여운 내 딸, 소중한 카구야 공주야. 노부부는 카구야 공주를 보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그날이 되었어요. 별 하나 뜨지 않은 새카만 밤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뜨더니 청아한 달빛이 카구야 공주를 비췄지요. 달빛 아래 카구야 공주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공주가 태어난 대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달나라 요정들이 내려왔어요. 공주님, 모시러 왔답니다. 어서 가시지요. 요정들은 카구야 공주에게 날개옷을 건넸어요. 날개옷을 입으면 지상에서의 기억이 전부 사라질 터였지요. 카구야 공주는 노부부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곱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대나무에서 태어난 아이 카구야 공주는 날개옷을 입고 달나라로 훨훨 날아갔지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널 사랑한단다. 소중한 우리 공주야.